여러분 3년 안에 회사에서 이런 말 꼭 나올 겁니다. 아직도 그거 직접 해요? 지금 야근 많이 하면 좀 성실해 보이시긴 하죠. 근데 이거 AI 자동화가 조금 더 이렇게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같은 보고서 맨날 만들고 같은 메일 맨날 쓰고 있고 같은 엑셀 붙여넣는데 시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일 것 같으신가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동화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AI로 10시간짜리 일을 1시간으로 줄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남은 9시간 쇼츠 보고 카톡 알림 보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겠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AI의 수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 AI 시대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AI에게 일을 떠넘기고 어떤 일을 끝까지 사람이 붙잡아서 성과를 폭발적으로 올려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요즘 뜨는 AI 툴 추천 그딴 거 아닙니다. 앞으로 AI와 업무 자동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직장인이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I 업무 자동화의 목적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복 업무는 AI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세요. 일 많이 하는 거 그냥 떠넘겨 버리시고요. 내가 진짜 판단해야 하는 일에 주의력을 회수해서 거기다가 많이 쓰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넣어둘 겁니다. 오늘 이 업무 자동화 소그룹 관련 소개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들어있는데요. 내 업무를 직접 쪼개고 자동화 후보들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직 6년차 백엔드 개발자고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IT 회사에서 사내 AX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AI랑 사람이랑 같이 일 잘하게 하는 거를 리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는 팀원들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백엔드도 저 혼자 담당해서 개발을 해야 됐고요. PM 역할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맡아서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은 모두 다 저한테 쏟아지는 구조가 돼버렸고요. 데이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데이터 어디서 봐야 돼요? 이 포켓몬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봐보고 막 답답하면 어떻게든 붙잡고 막 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은 그냥 버티는 것뿐이라 오래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택한 건 반복 업무와 반복 질문을 AI 시스템상으로 옮겨버리는 거였습니다. CS 답변 자동화, MD 수기정산 자동화, 스프린트 문서 자동화 같은 것들을 실제 업무에 깔아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 결과로 팀 기준 업무 시간을 40%나 줄인 경험도 있고 ROI는 무려 58%나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책에서 본 이론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접 겪으면서 느낀 변화들이거든요.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AI 시대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만으로는 차별화 따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잘러라고 하면 엑셀 좀 빠르게 치는 사람, 메일 예쁘게 빨리 쓰는 사람, 회의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 능력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이 영역을 AI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회의록 요약하는 거, 메일 답장 초안 쓰는 거, 자료 조사하는 거, 보고서 목차 쓰는 거, 엑셀 데이터 정리 기가 막히게 합니다. 원리는 단순하죠. AI가 잘하는 일들이 뭔지 분석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아주 얕은 일들을 잘해요. 반복되는 일들, 아니면 형식 딱 정해져 있는 거, 참고 자료 보고 만들면 되는 거, 이전 결과물 비슷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게 병목이 있어서 뭐에서 막히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 자동화를 해도 될지 하면 절대 안 될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그리고 어떤 톤으로 말을 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모두 인간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내 CS 업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객 문의 같은 거 이렇게 싹 들어오면 담당자가 룰북 막 맨날 뒤져서 찾아보고, FAQ 문서 한번 봐보고, 보상 정책들 옛날에 뭐 있었는지 이렇게 디벼보고, 답변 초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써서 이제 개발자나 PM한테 물어보게 되죠. 이건 솔직히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프로젝트 같은 거에다가 룰북, FAQ, 보상 처리 정책 등 넣고 답변 초안 만들어 보게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답변은 꽤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90%는 되는데 100%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보상 지급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예외적인 상황들은 모두 고려가 됐을까? 아니면 답변이 작성된 표현은 충분히 우리 고객님들이 납득할 만한 표현인가? 이런 것들 사람이 봐야지 AI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댓글이 달릴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줄어든 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가치 없는 반복 업무가 사라진 거지 내가 판단하는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업무 전체가 반복 업무뿐인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AI가 들어오면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다 대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명확한 거예요. AI 툴을 더 많이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툴 보기 전에 내 업무를 먼저 우선 두 칸으로 쪼개보세요. 첫 번째 칸은 AI한테 맡길 업무들을 봐보는 거예요. 반복된다, 절차가 있다, 정기적으로 한다, 시간 오래 걸린다, 판단 책임 같은 거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업무들은 자동화 그냥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칸에 써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외 상황들을 다 판단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유저나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 간의 여러 맥락들을 서로 연결해줘야 하거나 아니면 결과의 책임이 아주 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분류를 할 수 없다면 AI를 써도 계속 복분만 하게 되실 거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복분만 하는 배달원으로 살아가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AI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업무 자동화의 진짜 KPI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거 몇 분 줄였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썼냐에 따라 KPI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AI로 10시간짜리 일을 1시간으로 줄였다. 이거 KPI가 높아진 걸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른다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9시간 딱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단순히 슬랙 알림 보거나 카톡 보거나 쇼츠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짱박혀서 숨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KPI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AI에 돈만 더 쓴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오히려 진짜 더 바빠질 수도 있어요. 강제로 KPI가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일이 더 들어오거든요. 업무 자동화는 시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딥워크,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깊게 사고해서 일을 쳐내는 그걸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매니징하는 여러 문서들을 자동화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문서 하나 쓰려고 하면은 막 양식 같은 거 만들고 지난 내용들 막 찾아와서 넣고 여러 이슈들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하나 찾아다가 거기다가 또 집어넣고 진짜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 자동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이런 템플릿들을 딱 때려 넣어서 자동화를 시켜보니까 문서 초안 진짜 빨리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초안을 만드는 게 진짜 효과는 아니었어요. 이번 스프린트의 병목이 대체 뭐였나? 다음에는 어떤 결정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시간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업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자동화하면 그냥 일만 더 몰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맞죠. 회사에서는 일을 빨리 쳐내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그냥 똑같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동화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월급 많이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를 써서 그냥 빨라졌어요가 아니라 수치로 남겨두는 습관을 우리 들여볼 겁니다. 예를 들어 주 4시간 걸리던 보고서 통합 업무를 10분으로 단축시켰다고 해볼게요. 여기 CS 1차 답변 초안 작성 시간을 50%나 단축시켰다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에게 가던 반복 업무 질문을 70%나 감소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수치화 시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한 줄을 반드시 더 붙여야 합니다. 줄어든 시간으로 나는 뭘 했습니다. 이걸 붙여주셔야 돼요. 고객 문의 패턴 같은 거 딱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면 다음 스프린트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팀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 문서들을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주저리 이야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 더 달라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시간을 제가 이렇게 단축을 해서 이런 업무들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냥 따봉이 바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알아볼 건데, 앞으로 살아남는 직장인은 어떤 직장인일까? AI 툴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업무를 AI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챗GPT를 더 배워야 되나, 클로드를 써야 하나, 제미나이가 더 좋나, 메이크를 배워야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하는데요. 물론 도구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도구 사용법 그 자체는 앞으로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자동화하려면 직접 코드 쳤어야 됐어요. 파이썬 같은 거 막 쳐가지고
뭐 다 구현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메이크, 엠파렌 같은 이름이 노코드랍시고 붙어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자연어로 시킵니다. 그냥 말로 시켜요. 예를 들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말로 시킬 수도 있어요. 점점 쉬워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진짜 피부로 와닿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툴 사용법 자체는 경쟁력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AI 사용법들이 다 사라져도 남는 건 업무를 잘게 쪼개서 잘 분배해주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만들어줘, 이딴 식으로 요청하는 거 이렇게 약하게 요청해서는 AI가 뭘 해야 될지 아예 모릅니다. 이건 뭐 도메인 지식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강력한 요청들이 있어요. 입력값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처리 과정, 결과물, 전달해야 되는 채널들, 검토 기준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써보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매주 금요일마다 각 부서 엑셀들을 싹 모아서 부서별 매출 합계와 전주 대비 증감률을 계산해보고 뭐 이상치 같은 거 있으면 원인을 추정해줘. 뭐 이것도 진짜 쉽게 쓴 건데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도 많이들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장에게 보낼 슬랙 메시지 초안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이후에 해야 될 업무들에 대한 것까지 자동화를 시켜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AI가 해야 될 일들이 진짜로 딱 선명해지잖아요. AI가 일을 얼마나 잘할까요? 제가 업무 자동화 소모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툴 설명을 안 해요. 처음부터 클로드 키십시오, 메이크 가입하십시오, 이런 거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자 업무를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봐야 돼요. 여기서 댓글이 달릴 수도 있긴 해요. 그럼 뭐 비개발자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업무 설계라는 말 자체부터 너무 개발자 냄새 나는데요? 저는 이거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시스템은 개발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하지만 병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당신, 즉 현업자입니다. MD가 매주 어떤 정산 메일 때문에 막히고 있는지, CS 담당자가 어떤 고객 문의에서 손이 멈추고 있는지, 마케터가 어떤 보고서 쓰다가 시간을 싹 다 날리고 있는지 이거 개발자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이게 될 것 같거든요. 현업자가 업무를 막 이렇게 쪼개주면 AI가 초안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세팅해주거나 뭔가 보완해야 될 것들을 도와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내 업무를 반복과 판단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일은 AI에게 넘길 후보예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이 필요한 일들만 사람이 처리해서 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 업무 하나를 그냥 실제로 AI로 셋업을 해서 해보는 겁니다. 회의록 한 번, 정산 메일 초안 작성 한 번, 주간 보고서 작성 한 번, 고객 문의 답변 초안 작성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줄어든 시간을 아주 깊게 생각하는 일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고, 지표를 해석해볼 수도 있고, 고객 인터뷰 같은 거 해볼 수 있죠. 너무 좋잖아. 팀원을 설득하거나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데 이런 시간들 쓰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동화 적합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업무 기준은 반복성과 정형성, 그리고 정기성, 시간 소모, 판단 책임이 얼마나 높냐 낮냐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즉시 자동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AI랑 사람이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오롯이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로 나눠서 보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AI가 다 해준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는 맡기고 어디서부터 내가 봐야 하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효율성은 점점 싸질 거고, 보고서 초안, 이메일, 회의록, 자동 자료조사, 엑셀 정리 이런 거 점점 빠르고 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남는 건 뭘까요? 주의력을 요하는 일이겠죠. 무엇을 자동화할지 정리하는 능력, 어디까지 AI에게 맡길지 잘게 쪼개서 판단하는 능력, 남은 시간을 어디에 깊게 써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무 자동화를 단순한 칼퇴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업무에서 이렇게 촥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과 집중해야 되는데 나의 주의를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업무 자동화의 목적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AI 자동화 막막하신 분들, 특히 내 업무에 뭘 붙여봐야 될지도 모르시겠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고민하지 말고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제가 진행하는 소모임은 그냥 AI 툴 기능 설명하는 그런 자리 아니고요. 여러분의 업무를 직접 쪼개실 거고 자동화 후보들 막 다 찾아내서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실제로 돌아가게 만들고 집으로 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제 소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